나는 오늘 좀 재밌었던 게 여기 있는 사람들 알지만 내가 다니는 기업은 사람들이 기술 같은 거에 좀 느려. 우리 회사에서는 챗GPT가 안 됐었어. 안 근데 됐어. 오늘 회의하는데 나랑 같이 일하는 형 한 명이 몇 주 전부터 회의할 때마다 자기 챗GPT 때문에 너무 삶이 편해졌다고. 그래? 사실 이제서야 그런 어. 얘기를 하신 거야. 어.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거에 대한 얘기나 토론이 된 적이 전혀 없었다. 근데 우리 디렉터가 듣다가 야 너네 이제 앞으로 챗GPT 다 써. 막 약간 이렇게 그래? 된 거야. 어. 약간 브레이크스루인 거지 일종의. 어느 정도의 약간 믹스드 필링이 있잖아. AI를 써도 돼? 회사에서? 막 이런 세대들이었던 건데 이제 갑자기 써!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안 쓰면 안 돼. 생산성이 진짜 높아지잖아. 문서 작업이라던가 리서치 같은 거 있어서. 그럼. 이게 진짜 변화가 오는구나. 그러니까 젊고 빠른 사람들은 뭐 이미 변화했겠지만 지금 그 얘기하신 분은 50대 중반이시거든. 근데 그분이 자기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했고 리서치랑 라이팅에서 너무 부족했었는데 챗GPT 때문에 나 살기가 너무 좋아졌어. 이런 말을 계속 해주시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쪽으로 흘러가더라고. 그래서 되게 그래? 흥미롭다. 우리 회사에서는 챗GPT 없으면 업무 진행이 안 될 수준. 그니까요. 진짜 다 이제 속도 차이가 너무 커버리니까. 형님이 IT 쪽 업계 오래 계셨던 분이 계신데 얘기하다가 내가 저번 얘기하지 않았나? 국내 여행하는 외국인들의 활용할 수 있는 맛집 정보가 되게 맞아. 그거 뭐 만들었다고 자동으로 맞아. 네, 최근에 다시 만났어요. 어. MAU가 3만 명? 오. 꽤 많은 거거든요.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하는지 상상도 안 되는 게 그걸 챗GPT가 그 컨텐츠를 지가 직접 만들어서 계속 올린다니까 자동으로. 사람이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해놓고 이제 얘가 갖다가 쓸 수 있는 거 만들어주는 거. 그게 단데 엑셀에다가 정리를 해놨대요. 그 맛집 관한 정보, 그다음에 인스타 정보를 끌어올 수 있게끔 해놨고 그걸 가지고 워드프레스에다가 블로그를 만들어 놓고 챗GPT가 컨텐츠를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풀링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워드프레스에 올리기만 하는 거죠. 그걸 사람이 붙어서 앉아서 글을 쓰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사람은 맛집 정보, 그다음에 거기에 갖다 쓸 수 있는 그것만 준비해주면 얘가 알아서 갖다가 그림도 그리고 뭐 하는 걸 다 하는 거야. 근데 요즘 진짜 대단해. 막 우리도 문서 만들면 요즘에 언어 변환을 많이 한단 말이야. 영어에서 스페니쉬 만들고 한국어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캔바에서는 트랜스레이트 기능이 이미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쫙 만들고 페이지를 트랜스레이트 하라고 시키면은 다 트랜스레이트 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 그거 생각해보면은 PPT 하나가 뭐 30장이다 그러면 번역하는데 막 일주일씩 주고 이러잖아 여기는. 근데 그게 1시간이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참 인간이 만약에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생산성에 맞춰서 시간을 정말 열심히 일하면은 옛날보다 생산성이 진짜 몇십 배는 늘어나겠구나 생각 들더라고. 너무 좋은 세상이야. 저는 이제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래? 가기 전에 하나만 얘기하면은 나는 이제 요거 우리 옛날에 얘기했듯이 AI는 이제 트레이닝에서 추론 단계 요즘에 다 거기에 집중이 돼 있거든. 그쪽에서 돈을 어떻게 아끼나? 엔비디아가 너무 비싸가지고 엔비디아를 근데 결국 쓰지만은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 근데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자꾸 돈을 아끼려는 현상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자체 개발을 하고 뭐 할 거 아니야. 자체 개발할 때 암을 1차적으로 분명히 찾게 되거든. 웬만한 회사들이. 물론 다른 것도 옵션도 많지만은 왠지 암에 대한 유스지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뭔가 하드웨어 쪽이라면은 나는 요즘에 관심이 가는 거는 암이 좀 관심이 가고. 얼마 안 올랐네. 얼마 안 올랐어. 근데 이제 암에 대한 관심이 가고 대신 아까 말했듯이 AI가 이제 어느 정도 좀 갖춰지면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을 좀 더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나이스. 하여튼 출근 잘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네, 바이. 대박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재밌어. 야, 진짜 싸이야, 네 말대로 요새는 AI 다 쓰는 것 같아. 내가 안 그래도 이거랑 관련해가지고 글을 최근에 읽은 게 있거든. 영문으로 된 글인데 이제 한글로 해가지고 블로그에다 썼어. 근데 이제 요즘에 그런 말이 막 나오잖아. 이게 지금 이 불마켓이 강세장이 15년이나 됐다는 거야. 왜냐면은 서프라임 때 2009년, 2008년 끝나고 2009년부터 만약에 불마켓이 시작이 됐으면은 지금 벌써 2024년이니까 그치. 15년이면은 진짜 긴 거거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긴 게 잘 없어. 웬만해서는. 그래가지고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2025년에는 진짜 하락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2025년에 리세션이 온다. 막 이런 말이 있거든. 내가 그 카톡에서 나름 주식의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카톡창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음번 리세션은 언제 올까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2025년
2025년 초, 2025년 말에 대폭락작이 올 거라는 식으로 투표를 한 거야. 그리고 또 뭐 실제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워렌 버핏이 현금 비중이 역대급으로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확실히 워렌 버핏은 이런 거를 잘 봤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뭔가가 이제 신호가 깜빡깜빡 한다라는 그게 나오니까 되게 이제 이런 말이 나오면 좀 불안하잖아. 그치.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되게 재밌는 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봤는데 그 뭐냐면 이 강 세장이 지금 15년 됐으니까 이제 하락할 때가 됐다는 말은 틀렸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왜 그러냐? 그러면은 보통 강 세장이 이제 시작은 그 누가 이렇게 딱 어떤 공식적인 어디에서 야 지금부터 강 세장이고 지금부터 강 세장 끝났어 이런 식으로 알려준 데는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강 세장이 언제 시작하냐면은 주가가 저점에서 한 20% 상승하고 그리고 투자자의 센티먼트가 갑자기 낙관주의로 변하고 그리고 이 주가 상승이 수개월 동안 유지가 된다. 근데 이제 강 세장이 또 언제 끝나냐? 그러면 이거에 완전 반대야. 고점에서 마이너스 20%가 떨어지고 그리고 센티먼트가 완전 비관주의로 갑자기 변하고 수개월간 이 주가 하락세가 계속이 되는 이거라는 거야. 근데 이런 거를 바탕으로 지난 서프라임 이후에 15년간 언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니까 주가가 하락한 게 2015년, 16년, 18년, 20년, 22년 있었다는 거야. 10년이랑 16년은 한 1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20% 정도는 들어가지 않아서 그냥 조정 정도로 보는 거고 18년 후반에 그때가 이제 트럼프가 중국과의 전쟁이 어쩌고 그런 얘기 나올 때였거든. 기억난다. 그때 이제 한 18% 하락했으니까 거의 20%에 가까웠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막 엄청 비관적이진 않았어. 그래서 금방 다시 턴어라운드 했다고 몇 개월 있다가. 그리고 20년 이제 초반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진짜 33%나 시장이 하락했지만 연준이 나서가지고 막 금리 제로로 만들고 돈 엄청 풀어가지고 반등했잖아. 그렇지. 그런데 22년 있지. 우리 인플레이션 한창이던 시절. 그때도 그때가 보면 주가가 마이너스 25% 하락했고 그리고 투자자의 센티먼트가 완전히 급하게 비관주의로 변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AAII라고 투자자들의 센티먼트를 나타내는 그 지표를 얘네가 발표를 하거든. 근데 보면은 이 빨간색이 불리시고 파란색이 베어리시야. 그러니까 파란색이 더 비관적인 거야. 근데 비관적인 게 이렇게 오랫동안 딴 데는 이게 2009년부터 본 건데 없었는데 이때가 굉장히 오랫동안 비관적이었다 이거지. 급격하게 파란색이 이렇게 있다가 팍 튀어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잖아. 그리고 이게 이제 1년 이상 지속됐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서프라임 이후에 지속되었던 강세장은 2020년에 이미 끝났다는 거야. 이때 그래가지고 막 넷플릭스 말도 안 되게 떨어지고 그랬었지. 메타도 엄청 다 기회였지 이때. 막 50%씩 막 떨어지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한번 강세장이 끝나면 이 베어마켓이 꽤 오랜 시간 가는데 근데 2022년 11월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완전 뒤집었다 이거지. 바로 챗GPT. 네가 방금 얘기한 챗GPT. 그래서 챗GPT 때문에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됐다는 거야. 왜냐면은 그 정의에 따르면은 지금 벌써 S&P 500이 60%나 상승했지 2022년부터. 그리고 이거 그림 다시 보면은 빨간색이 착 올라와서 계속 가고 있잖아. 낙관주의로 전환했지. 그리고 2년 이상 지속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새로운 강세장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런 메타, 아마존, 넷플릭스도 다 반등한 걸 우리가 봤잖아. 그치. 그러면은 강세장이 이제 리셋이 됐다는 거니까 15년 동안 너무 길어서 뭐 이제 경기 침체가 올 때가 됐다는 말은 좀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럼 역사 속에서 강세장은 얼마나 지속이 되냐라고 했을 때 1950년 이후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5.5년이었대. 그리고 32년부터 보면은 이제 이때는 대공황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짧아져. 3.8년. 그러면은 대충 뭐 대공황까지도 포함을 하면은 지금 벌써 2년이 지났기 때문에 2022년 11월부터 지금 2024년 11월이니까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만 따져도 한 앞으로 한 최악의 경우 대공황 같은 게 온다 하더라도 1.8년 내지는 평균으로 따지면 한 3.5년이 더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뭐 물론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다 이거지.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이 중간에 리셋이 된 게 말도 안 된다고 하면은 이게 15년보다 더 길게 유지된 기간이 언제였냐면 1982년부터 99년이야. 근데 이 99년도가 뭐야? 이 닷컴 버블이 터지기 전에 인터넷 버블이 엄청 생기던 시절이잖아. 그 82년에 그때 막 컴퓨터 나오고 그때부터 99년까지 17년 동안 그걸로 쭉 간 거야 그러면? 컴퓨터는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인터넷은 좀 더 나중에 시작이 됐지.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서 최장기간이랑 또 비교하면은 2년이 남았을 수도 있다 이거지. 뭐 의미 없는 숫자긴 한데 처음에 나왔던 주장 자체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떨어질 때가 됐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길어지려면 한없이 길어질 수도 있고 또 평균에 비해서는 우리가 아직 시간이 남았을 수 있다라는 거지. 난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했어. 왜냐면 챗GPT가 좀 끌고 가는 게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치. 챗GPT만 나왔지 아직도 뭐가 안 나왔잖아. 파생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게 아직 안 나왔잖아. 그래서 왠지 앞으로 몇 년간 진짜
진짜 불꽃을 태우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 한편으로는. 이거 재밌다, 형. AI 컴퓨팅 시대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얘기 하는 거네. 그치. 그 얘기도 봤어. 뭐, 앞으로 국가 간의 경쟁에 있어서도 AI를 구현해서 나라를 돌릴 수 있는 국가랑 AI가 없는 국가랑 또 간극이 엄청 커질 거라고. 그게 진짜 중요한 거니까. 지금 미국이 모든 돈을 지금 AI한테 다 쏟고 있잖아. 이게 AI가 넥스트 패권을 정하는 거라고 지금 거의 정해진 거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나라가 뭐가 있나? 막 소프트웨어에서부터 하드웨어까지 다 만드는 나라가 그래서 몇 개 없는 거 아니야? 하드웨어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TSMC니까 이제 거기는 항상 쟁점이고. 그러니까 삼성이랑 인텔이 잘하기를 바란다 또 이런 말도 나오고. 어쨌든 이제 그건 그렇고. 이제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다 웬만해서는 미국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형 또 기업들이. 아까 봤던 컴퓨터 인터넷 그때 또 한번 쫙 끌어당겼는데 이번에 AI로 한번 더 끌어당기고 미국 참 대단한 욕심쟁이야. 아니 너무 재밌어. 요즘 진짜 재밌어. AI 시대. 형 방금 전에 보여준 자료 보니까 되게 또 호기심이 자극되네. 앞으로 뭐가 또 나와가지고 AI 쪽에서 머리 아파. 좋은 머리 아픕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또 봐야 될 거는 버크셔 해서 이 그림 요즘 엄청 많이거든. 저게 지금 그분들이 갖고 계신 캐시야? 캐시야. 지금 이제 워렌 버핏이 이게 계속 나오거든. 이거 불안하다. 근데 워렌 버핏이 캐시 파일을 이렇게 막 올타임 하이로 가지고 있다는 거는 진짜 좀 우려가 된다. 이런 말이 항상 나오고 있잖아. 근데 워렌 버핏이 예전에도 그랬어. 닷컴 버블이 터지기 전에도 캐시 포지션이 엄청 올라간 적이 있었고, 그리고 서프라임이 터지기 전에도 캐시 포지션이 엄청 올라간 적이 있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워렌 버핏이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걸 항상 잘 맞춰. 잘 맞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지금 이 타이밍을 해가지고 요만큼 뭐가 불안하니까 뭐 이런 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지금 5% 이자율이 좋은데 뭐 1%로 대출을 내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다른 시기야. 워낙 규모가 크기도 하고 배당금 같은 것도 많이 받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랑 생각하는 건 좀 달라. 그러니까 완벽한 타이밍까지는 아니야. 왜냐면 여기도 보면은 2000년도 닷컴 버블이 터지기 전에 막 1996년도 막 이럴 때 캐시 포지션이 엄청 많았어. 그런데 실제로 터진 건 2000년이잖아.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어떻게 되냐면은 3년 동안 말도 안 되는 버블이 있으니까 또 캐시 포지션을 또 줄여서 투자를 했다고. 그러니까 완벽한 타이밍을 못했어. 오히려 그래서 이만큼 올렸던 거를 또 나중에 다시 투자하기도 했어. 그리고 2008년도에도 터졌잖아. 근데 2008년도도 터졌지만 캐시 포지션을 늘린 거는 뭐 2003년 막 이럴 때부터야. 그리고 피클 친 건 2005년인데 또 다시 아닌가 봐 하면서 2006년 막 이럴 때는 또 캐치 포지션을 또 썼다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맞지는 않는데 큰 그림에서는 뭐 그런 게 있었어. 인플레이션 시대 때도 봐봐. 이 코로나 터지기에도 한 2018년 이때도 피클 쳤다가 좀 썼어. 코로나 때는 조절 못했지. 그런 거는 예상치 못한 거니까. 하지만 인플레이션 시대가 온다 하고서는 캐치 포지션을 확 줄였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엄청 또 사기 시작했잖아. 쌀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 현재 포지션을 최대치로 늘린 것도 완벽한 타이밍이 아닐 수 있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끼키야 뭐 2년, 3.5년, 4년 정도가 남아 있을 수도 있어. 실제로 AI 사이클을 타고. 근데 이제 이게 터질 수도 어쩌면 있지. 그러니까 워렌 버핏을 아예 무시하지도 말고 너무 맹신하지도 말고 그냥 적절히 완벽하게 맞추지는 않았지만 큰 그림에서 이제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유념을 하고 가자 이거지. 그러니까 뭐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근데 공격적으로 생각하되 막 빚내가지고 막 투자하고 이런 짓은 하지 말고 AI 추세라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난 든다. 신기하다 이것도. 돈을 엄청 버셨네. 이게 돈을 많이 버셨어. 다른 건 모르겠고. 워렌 버핏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게 나 이거 보면서 놀래는 거야. 요즘 차트들 보면 대부분 최근 한 20년 사이에 모든 게 엄청나게 돈이 많이 유입되잖아. 기업들이던 우리. 야 이거 봐라 이거. 버크셔 해서웨이 A주 이거는 일부러 분할도 안 하잖아. 스플릿도 안 해. 이거 증명하고 싶다고. 내가 복리를 증명해 보이겠다 해가지고 스플릿 안 하잖아. 비트코인이 웬 말이야. 이게 훨씬 비싸네. 그러니까 이거 돈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돈 진짜 많아 이 세상에. 알았어요. 나 이제 나도 가야겠다. 알았어. 알았어요. 어이, 기다려봐. 들어가.